이번에는 아까는 우도비가 likelihood였죠. 즉 무엇이 어떠한, 그러니까 그럴싸한 정도를 우리가 비교해 봤다고 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즉 오류 확률을 이번에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.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항상 있는데 그 잘못될 확률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되는 경우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확한 값이죠. 그죠? 그런 그 시각으로 동일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즉 우리가 보통 그 패턴 인식의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분류 장치예요. 그러니까 얘가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D 클래스인지 클래스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. 이런 분류기들은 특징 공간을 결정 영역으로 분할하는 장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그 키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다양한 키의 경우를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자로 할지 여자로 할지, 즉 영역을 우리가 분리를 했잖아요. 결국엔 분류기가 하는 일은 이런 특징 공간, 예를 들어서 키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결정 영역을 분할하는 장치가 이런 분류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즉 베이즈 분류기에서 몇 가지 부가적인 통찰을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, 두 개의 클래스가 주어진 경우에 베이즈 분류기를 이용해서 특징 공간을 두 영역 R1과 R2 영역으로 분할할 때 잘못 분류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딱 두 가지만 있어요. 그죠?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하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딱 두 가지인데 하나예요. 이건 겁니다. 즉 오메가 1에 속하는 영역을, 즉 여기서 R1, R2라는 거는 오메가 1이라고 우리가 결정짓는 영역을 R1이라고 할 거고요. 오메가 2라고 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소위 그 R2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두 가지 잘못 분류되는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. 오메가 1에 속하는 특징 벡터인데 R2라는 영역으로 결정되는 경우고요. 오메가 2를 R1으로, 그죠? 거꾸로 된 영역에 결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그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오류 사건들은요 상호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얘네 둘은 공유되는 게 전혀 없겠죠. 오메가 1인데 오메가 2로 결정한 경우와 오메가 2인데 오메가 1으로 결정한 경우는 서로 겹쳐지는 케이스가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상호 베타적인 그러한 그 오류 사건들인데, 그래서 이 오류가 나타날 확률, 오류 사건들이 나타날 확률 값은 이 두 가지의 확률 값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. 베타적이란 말을 그래서 지금 사용한 건데, 베타적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그 확률을 더해주면 그 합의 확률이 딱 계산되는 거예요. 즉 다시 얘기해서 오류가 나타날 확률, probability of error는요 오메가 1에서 에러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오메가 1이 나타날 확률 더하기 오메가 2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오메가 2에서 에러가 나타날 확률, 즉 i는 1부터 c, 여기서 c는 그 그룹의 또는 클래스의 개수인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두 클래스, 남자 여자 둘로 나누는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, 즉 요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오류 확률 값을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오류의 확률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총 오류 확률에서 주어진 각 클래스에서 생기는 오류 확률 값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, 지금 요 위에 우리가 지금 수식으로 그 두 가지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각각 하나하나, 즉 오류가 나타날 확률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다시 그 적분 공식으로 한번 풀어서 써보고 싶은 겁니다. 적분 공식이라 그래서 적분을 풀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픽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어느 영역인가 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.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. 오메가 i에서 에러가 그 잘못될 확률은요 오메가 i인데 오메가 i가 아니라 오메가 j라고 결정한 그 부분의 확률이죠.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 i에서
x가 나올 확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x 값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r sub j 영역에 관해서만 적분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사실 요 뒤에 그림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기 좀 복잡해서 제가 여기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. 앞에서 봤듯이 즉 여자의 키의 분포 또는 키가 나타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고 남자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당연히 여기 키에 속하는 여자의 키인데 여자한테서 키를 얻었는데 그 여자한테서 얻은 키를 우리가 그 표시를 해보니까 요 위치인 거예요. 그럴 때 그 친구가 사실은 요 결정 경계에 따르면은 이 오른쪽을 지금 우리는 남자로 판단하고 있고 요 왼쪽을 여자, 피메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자한테서 얻은 키일지라도 여기에 속하면은 당연히 잘못된 판단으로 남자의 확률이 높으니까 남자라고 하지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, 즉 여자의 확률 밀도 함수지만 이 오른쪽이 바로 영역 2거든요. 남자 영역, 왼쪽이 영역 R1인데 영역 2에 관해서 적분해준 요 영역이 그러면 오류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요 오류되는 요 영역 부분의 요 넓이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거예요.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 크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즉 오메가 i에서 x가 나왔는데 그것이 그 영역 J에 속했을 때 거기에 관한 모든 부분을 적분해준 그 결과가 오메가 i에서의 에러의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. 요거는 그 i가 1일 때와 i가 2일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. 지금은 클래스 2만 따지는 거니까 그런 두 개를 합쳐서 풀어서 써본 거예요. 즉 전체 에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.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분류를 작업을 수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에러는 요 두 개의 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오메가 1이 나올 확률 곱하기 오메가 1의 우도를 리전 2에서 적분해준 그러한 그 값의 곱과 오메가 2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오메가 2의 우도를 리전 1에서 1번 영역에서 적분해준 값의 그 곱셈과 일치를 한다는 얘기고요. 요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걸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즉 요 부분을 우리가 에러라는 의미로 epsilon 1 요거를 epsilon 2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.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. 앞에 수식을 다시 여기 써왔으니까 앞부분 그 식을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. 여기에 두 개 식을 한번 그 연관을 지어놨으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. 그리고 그거를 한번 그 설명을 여기서 보면요. 여기서 epsilon i라고 우리가 한 거는요. 선택한 오메가 j의 영역 r sub j 상에서 오메가 i가 x에서 x가 나타날 확률을 적분한 값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결정 규칙과 같이 오류 확률 probability of error의 사전 확률은 0.5로 같다고 가정한다면 총 오류 확률은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. 요 식을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한 건데요. 지금 이 말을 그 다시 한번 요 수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. 앞에서 우리가 가져온 수식이에요. 전체 그 오류는요. 1번이 나올 확률이죠. 곱하기 1번인데 2번 영역에 속해 있는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값 곱하기 2번이 나타날 확률 곱하기 2번인데 1번 영역에 속한 그 부분. 지금 그래픽하게 보면은 지금 왼쪽이 여자의 키 분포, 오른쪽이 남자의 키 분포라고 할 때 그 실제 여자 키나 남자 키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요 확률 부분, 그리고 실제로 남자이나 여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요 확률 부분에 요 그 소위 확률값, 우리가 알다시피 확률 밀도를 적분한 게 확률값이잖아요. 요 확률값이 epsilon 1과 epsilon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. 바로 요 부분이 epsilon 1이니까 요 부분은 epsilon 2고요. 그거 두 개의 합 나누기 2라는 얘기입니다.
왜 2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가 나타날 확률과 남자가 나타날 확률이 사전 확률, 즉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? 2분의 1, 2분의 1이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확률이 똑같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입실론 1 곱한 거고요. 얘는 입실론 2를 곱한 거니까 그거의 합을 우리가 쓰면은 2분의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2라는 이런 간단한 수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바로 이 전체 에러 확률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확률 값을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왜 이런 에러, 오류, 우리가 잘못될 확률 값을 계산했느냐? 즉 잘못된 그 결정을 내릴 확률 값이 이런 수식으로 나온다는 건 알았는데, 그 이유는 과연 오류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자, 보면은 이런 식의 설명이 또 가능합니다. LRT 결정 규칙, 우리가 likelihood ratio test라 그래서 무엇이 그럴싸한 정도의 비율로 결정을 처음에 배웠잖아요. 이 결정이 진짜 정확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거꾸로 한번 또 우리가 개념을 접근해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거꾸로라는 얘기 뭐냐면 이번엔 정확도가 아니라 잘못되는 확률, 오류 확률을 통해서 결정 경계를 한번 결정해 보고 그 결정 경계가 LRT 결정 경계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서 과연 얘네들이 일치하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오류 확률을 가지고 결정 경계를 구할 때는 어떤 어프로치를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오류 확률이 probability of error가 이런 확률 그 표기법으로 주어질 수 있겠죠. x가 주어졌을 때 에러가 나올 확률,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산했듯이 그 에러가 나올 확률, 오류가 나올 확률은 이 x가 주어졌을 때 오류가 나올 확률 곱하기 x가 나올 확률의 곱의 그런 적분값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과연 이 오류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결정 경계를 해야겠죠.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. 그럼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최적의 결정 경계는 이 값이 바로 요 값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최소 오류 확률 값을 갖도록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선 적분식으로 주어진다는 거는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유도한 것도 아니에요.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그 조건부 확률, 그러니까 모든 그 확률 값은 그것의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의 곱셈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x가 나올 확률 곱하기 x에서 오류가 나올 확률, 이 두 개의 곱의 적분에 해당되는 게 이 확률이라는 거는 적분 그 확률 공식에 의한 거건데, 즉 어쨌든 이 오른쪽이 적분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적분이 최소화돼야지만 결국에 이 값이 최소가 되겠죠. 그걸 그래픽하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게 알고 보면 쉬운 얘기라는 거를 또 여기 설명해 줍니다. 볼까요? 지금 아래에 이 그림이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소위 확률 밀도함, 그러니까 확률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. 이 확률 값, 즉 x1이 오메가 1일 확률이 파란색으로 이루어놓은 거고요. 빨강색으로는 x1이 주어졌을 때 얘가 오메가 2일 확률 값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. 그런데 어떤 값 하나가 주어졌어요. x, 그러니까 키라고 생각합시다. 다시 어떤 키 x 프라임이라는 어떤 키가 주어졌는데 이 키 x 프라임이 오류일 확률은, 오류로 판정될 확률은요, 다른 클래스 오메가 j를 선택한 경우 이 x 프라임이 오메가 1 확률로서 다음에 그림과 같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, 자 봅시다. 보면은 이런 경우죠. 이 x 프라임이 오류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, 오류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두 가지 경우에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, 요걸 설명을 한번 볼까요? LRT 결정 규칙에 따르면은 얘는 오류일 확률이 얼마냐면, 우리가 알다시피 LRT 결정 규칙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
크로싱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요 오른쪽은 요 빨간색 그룹일 거고요. 요 왼쪽은 파란색 그룹일 거라는 게 LRT 결정 규칙이었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오류일 확률은 그 반대쪽인, 즉 얘는 오른쪽 영역에 있으니까 요 빨간색이 아니라 요 부분, 그죠? 요 정도의 오류 확률을 갖는 겁니다. 얘는. 근데 또 다른 그 결정 규칙인 ALT는 얼터너티브로 그냥 그 약자예요. 또 다른 결정 규칙인, 지금 오류 확률을 가지고서 결정 규칙을 어떤 그 세워보자는 건데,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질 그 에러는 사실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의 확률 값이 오류로 주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다시 요걸 잠깐 볼까요? 그림으로부터 어떤 x 프라임이든 간에 LRT 결정 규칙이 항상 낮은 에러를 갖고, 따라서 적분을 해도 항상 더 낮은 그 에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인데, 죄송합니다. 여기서 그 ALT 얼터너티브의 결정 규칙은 요겁니다. 죄송합니다. 또 다른 결정 규칙은 결정 경계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잡았을 때 얘기예요. 지금 죄송합니다. 잡았을 때 만약에 결정 규칙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 부분이 파란색이고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결정하는 결정 규칙이니까 이 결정 규칙에 따르면은 에러가 이만큼이 발생하는 거예요. 더 크게 이만큼.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어느 곳에 이게 요 또 다른 결정 규칙이 여기가 아닌 어느 곳에 오든지 간에, 여기 왼쪽에 오든 오른쪽에 오든지 간에 항상 그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래 에러의 그 위쪽에 존재해요. 위쪽에 이렇게.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에러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에러가 가장 작은 그 곳에 나타날 수 있는 결정 경계는 결론적으로 여기뿐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고요. 요 부분, 요 크로스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 경계를 할 때 에러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. LRT 결정 규칙에 의하면 그 모든 에러는, 전체 에러는 여기에만 해당됩니다. 즉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요 빨간색 커브가 에러고요. 그죠?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커브 밑이 에러죠. 그게 LRT 결정 규칙에 따른 에러인데, 만약에 이 결정 규칙이 아닌 요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면은, 지금 요 지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왼쪽이 다 에러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러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. 물론 요 오른쪽에 이 부분과 요 아래쪽 부분은 원래의 에러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 아래 하부는 다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, 즉 요 지점이 아닌 어느 곳을 선택하면 이 부분이 항상 추가가 되는 에러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LRT 결정 규칙을 했을 때가 가장 최소한도의 에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.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. 어느 문제든지 최소 오류 확률은요, LRT 결정 규칙에 의해서 얻어질 수밖에 없고요. 이러한 오류 확률을 베이즈 오류율, 즉 원어로는 베이즈 에러 레이트라고 하고, 이 베이즈 에러 레이트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그 지점을 우리가 그 결정하는 게 바로 최고의 분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즉 앞에서 설명한 LRT 결정 규칙이 최고의 결정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류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문제로 풀었을 때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주제고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